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 경마주간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 출발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자, 매년 이렇게 야간 경마 시간을 알려드려도 날 더운데 주간 경마인 줄 알고 그냥 새벽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사회에서 문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더운 날씨에 고생하셔야 되니까 여유 있게 시간 좀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야, 이 정우주 기수가 이 100승을 언제 할까요? 지금 몇 주째 지금 99승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 이번 주도 토요 경마 때 2개의 경주, 그리고 일요 경마 때 6개의 경주를 탑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야간 경마 때 100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자, 빨리 달성해서 200승, 뭐 300승까지 좋은 기승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경마 팬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수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 토요 경마 빠르게 복병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서울 경마 1경주로 시작합니다. 1700m 국산 6등급 8마리의 대한민국 상똥말들의 편성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아요가 이 방송을 매주 촬영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납니다.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똥말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인기말을 떠나서, 자, 4번마 블루선은 뭐 지금 4조 박윤규 마방에서도 지금 1번마 PNS파를 출전시키면서까지 편성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의지가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려고 마음 먹어도 지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에 이제 나머지 말들은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 들의 전력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최근에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요 2마리 정도예요. 썬더러키랑 이제 7번마 블랙스마일인데, 그렇게 보니까 또 정우주 기수도 지금 100승을 해야 되는 분위기고, 우창구 조교사도 지금 400승에 지금 2승 남겨놓고 있는데, 뭐 의지면에서는 뭐 썬더러키는 여기선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마 현장 가면은 4번, 6번이 최저 배당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굳이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번이긴 합니다만 안 노릴 이유도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이제 이 블루선이랑 한번 뛰어봤던 6월달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그때 임다빈 기수가 좀 말의 능력보다는 조금 오바해서 좀 말을 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에는 이제 거리가 1400으로 다시 줄였는데, 확실히 블랙스마일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코너 2개짜리보다는 코너 4개짜리 1700거리죠. 자, 블루선을 상대할 만한 그런 기본기는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야광경마 첫 경주인 만큼 블루선, 뭐 썬더러키, 블랙스마일, 뭐 요런 뭐 인기마 접전으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고요. 자, 1000m 총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데뷔전 나서는 이 베스트 피치의 기본기는 좀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마필이 발주가 조금 늦다 보니까 귀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 예시장하고요, 윤승 때, 그러니까 발주기 들어가기 전까지 귀가면을 씌운다라는 거는 말이 좀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장구를 착용시키는 겁니다. 말이 그 부분, 이제 출발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상당한 중속이 있는 마필이라서 쭉 끌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좀 좋다. 데뷔전이지만 좀 즉시 전력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세븐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m 전에 다리 바꿈이 좀 잦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끝까지 밀고 가는데 갑자기 우구보에서 자구보로 답보 변환을 하는데 훈련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거는 결코 이제 경주력을 끌어내는데 크게 유리하진 않다라는 거고요. 자, 외곽에 이제 9번마 에브리타임 임경기수 지난주 부상에서 복귀해서 바로 복귀 전 첫 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1군에 올라가 있는 컴플리트 밸류란 마필의 전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기대치는 갖고 뜁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뭐 기본기는 뭐 혈통답게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라서 뭐 관심권에 두고 갈 마필이고요. 다나온 루비는 좀 1000m 최외곽이고 좀 드러난 이제 능력 검사의 모습이 크게 변화된 모습을 이번 경기에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물음표를 던질 만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제가 좀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피치의 상대마로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4번 스마트 혜성이란 마필입니다. 일단 말이 반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물고 가는 힘이 좋아서 말이 길게 잘 갑니다. 제가 이 망아지들을 길게 잘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호흡이 좋은 마필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에 이제 기수의 수능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수능도가 좋은 말들은 훈련 시 때 좀 마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빠른 학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실전에서 드러나는 거고, 큰 능력이 없어도 지금 하이군 경주고 지금 망아지들은 얼만큼 잘 다듬어졌냐가 상당한 관건인데, 그런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 베스트 피치는 능력으로 이번 경주를 좀 띄워줄 것 같고, 4번 스마트 혜성 같은 경우에는 능력보다 좀 완성도 높은 그런 준비를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오늘 야간 경마 좀 시작이 되는 하루인데 첫 번째 좀 노려볼 만한 그런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스마일데이에 물음표를 4개를 쳐놨죠. 문세영이 탔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또 직전 경기에 2등을 놨기 때문에 또 안쪽 게이트에서의 출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모습을, 데뷔전 모습을 여러분들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데뷔전에 그때도 인기 거의 1위권에 자 랭커가 돼 있었는데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가니까 능력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에 1번 게이트였어요. 1번 게이트에 1000m 최단 거리에서의 정말 선행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 못 갔을 때, 제가 뭐냐면은 데뷔전에서 9번 게이트를 그때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저도 너무 많이 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갈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 편차가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 3번 게이트에 선행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자, 여기 2세 말들 그리고 다져진 3세 말들의 선행 능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3번 스마일데이가 선행을 가더라도 쉽게 편하게 숨을 쉬면서 힘 한 배를 하면서 선행을 갈 거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한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뻔한 문세영이가 타는 뭐 스마일데이를 저는 이번에 최악의 조건으로 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뭐 문세영 기술을 욕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짜여졌고 스마일데이란 마필의 특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릴 만한 그 틈을 우리가 좀 찾아낼 만한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나는 경주고요. 자, 복병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보는 만큼
자, 이번 서울 3경주를 야간 경마 좀 포문을 여는데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마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자,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스마일 남산에 제가 물음표를 하나 쳐놨죠.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3경주와 좀 같은 맥락의 경주라고 좀 보여지는데, 스마일 남산이란 마필을 떠나서 여러분들 그 안쪽에서의 선행마들이 압도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지 않다라면은 예전하고 좀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말들은 외곽에서 선행 말들이 견제가 들어오고 붙어버리면은요, 숨을 쉴 틈이 없습니다. 숨을 쉴 틈이 없고, 또 최근 주로도 뭐 안쪽보다는 외곽 게이트의 주로가 가볍게 진행이 되는 것도 분명한 현재의 상황이고, 특히 또 이 남산 같은 경우에는 모레까지도 반응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레 맞으면은 거부 반응이 좀 심하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선행할 말이 이 문학대세도 선행 능력이 있고, 자, 외곽에 라온 파이널도 말이 지금 좋은 상태에서 선행 능력이 있고, 자, 외곽의 10번마 지산 프렌드는 보기 상당히 좋아서 외곽에서 넘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또 인기를 모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인기를 모으는 그런 상황.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 1번마 스마일 남산이 인기 1위인데 좀 리스크가 좀 크다. 리스크가 있는 인기마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마 이렇게 스마일 남산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기마들의 지금 선행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편하게 가지만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정정희 기수가 따라갔을 때 모래에 대한 반응을 얼만큼 이겨낼 것이냐. 자, 그 부분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문학대세 요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리를 조금 늦게 바꾸는 경향이 있긴 한데, 다리만 바꿔준다라면 직선에서 다시 한번 뛰려는 투지력은 분명히 갖춰져 있는 그런 마필이고, 라온 파이널이 지난번 이제 7월 27일 날 데뷔전에서 좀 외곽으로 압도적인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악벽기를 보였는데, 능력 검사 때 모습 보면은 전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실전에서 제어가 된다라면은 뭐 능력 발휘하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10번마 지산 프렌드는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할 건 없다. 다만 지산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코지 기수가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정말 무리해서라도 외곽에서 앞선의 말들을 넘어가서 끈기 있게 버텨낼 것이냐, 그냥 어설프게 따라가다가는 최근처럼 2, 3차게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좀 결정력은 부족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마필들은 자, 문학대세와 라온 파이널이고, 그 다음 대안으로 뭐 지산 프렌드라든지 스마일 남산 정도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로 갑니다. 1800m 국산마 5등급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 제가 주중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마 탑3 방송을 또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마 방송을 통해서 이미 주중부터 당대초월이란 마필에 설명을 좀 드렸고, 일단 체크해놓고 전체적인 경주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티듀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외곽에서 자리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은, 자, 이번에 안쪽에서 좀 자리만 잡으면은 경쟁력은 좀 충분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더풀 테크노
원더풀 테크노는 지난번에 이제 늦발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늦발한 만큼 2등을 왔는데 예전에부터 이 원더풀 테크노란 마필이 이 발주가 그렇게 좀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마필이라서 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조금만 좀 늦게 나온다라면은 직전에는 좀 56kg에 55.5의 가벼운 부담 중량이었다라면은 자, 이번에는 올라간 부담 중량 57이기 때문에 늦게 나온 만큼 직전처럼 경주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우리가 출발 이후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발주가 정말로 조금 찝찝하다. 요 정도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만 해결된다라면은야 원더풀 테크노 좋은 경주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또 탱글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 박태종 기수가 좀 타서 그렇지 지금 편성으로만 따져 본다라면은 당대 초월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9번 탱글이란 마필입니다. 뭐냐면은 이 탱글이란 마필이 좀 결정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필이 1700, 1800에서의 갖는 경쟁력은 좀 상대적으로 크고 좀 뛰었던 편성이 좀 상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떠밀려 들어가는 그런 편성에 좀 많이 뛰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탱글이란 마필은 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외면을 받겠지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 뭐 고스트 크리솔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는 대로 뭐 액면대로만 타주면은 저 인기도대로 능력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패션스타는 지난번에 좀 운이 따랐던 마필이라서 솔직히 이번에 저는 세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조건도 별로고 지난번에 좀 운도 따랐고 편성도 뭐 직전보다 뭐 막 강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쟁력 있는 5등급의 준족들이 어느 정도는 포진돼 있다라는 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당대 초월이란 마필이 있는데 일단 디에고란 기수가 지금 2주 동안 서울 경마장에 말을 타면서 좀 신체 조건이 좀 길더라고요. 167cm인데 신장이 큰 기수들을 우리 한국 경마 조교사들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신장이 큰 기수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좀 마필이 뻣뻣하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말들을 좀 힘으로 길게 좀 늘려주는 말들에 대한 능력을 조금 더 끌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디에고 기수가 제 말 타는 거를 좀 유심히 살펴봤을 때는 뭔가 한국에서 적응하려는 좀 의지를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주중부터 관심마로 소개시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도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이 거리에 대한 선택이 매번 아쉬웠던 마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도 좀 워낙 강하면서 운도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출장할 때 박마로 인해서 기술 낙마가 됐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자 7월 17일 날 능검대 모습을 보면은 걸음 자체는 상당한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 아마 디에고 기수가 이 한국 경마에 첫 입상을 한다라면은 저는 그 주인공을 이 당대 초월이란 마필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m 국산 5등급 11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표시를 좀 미리 해놨는데 불의 세계는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57kg의 이제 부담 중량인데 거리도 뭐 늘어난 것도 없고 상대가 강해진 것도 없고 전개가 크게 틀어지지 않는 그런 경주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가 뭐 큰 실수만 없다라면은 무난하게 입상을 좀 해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송당왕 태자를 제가 이제 지어놨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뛰는 말들이 뭐 불의 세계를 포함해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야 됩니다. 와장창 무너져야 되는데 와장창 무너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막상 직전에 이제 좀 서둘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았을 때는 자 6월달 경주 모습처럼 한 발을 썼습니다. 한 발을 썼는데 지난번에 막상 이제 1번 게이트에 지난번에 뛴 게 있으니까 서둘러 버렸거든요. 막상 초반에 힘을 써버리니까 직선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그냥 뒤로 백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송당황 태자가 못 올라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올라오기 위해서는 정말 꾹 참고 있다가 앞에 말들이 어느 정도 좀 몰락을 하길 좀 바라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기 전에 저는 경주가 앞선이 끝날 거라고 보고 앞선에서 먼저 끝날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제가 크로마이트에 W 체크를 해놨는데 김옥성 기수가 타는 말입니다. 최근에 얘가 킹워리어, 지난주에 샤인볼트, 지난번에 킹워리어 샤인볼트 레이스에 보면은 착차는 바닥이었지만 크게 경주 결과를 보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좀 빠른 흐름에서 그렇게 강하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였다라는 거고 그 전에는 뭐 무제한급 레이스였고 드래곤 판타지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컨디션은 얘가 살아 있어요. 크로마이트가 컨디션은 분명히 살아 있어서 자 이번 경주에 얘가 능력보다는 최근에 보여준 컨디션으로 끈기 있게 앞선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버티는 그런 가능성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곽에 열하나 이 포세이돈 블루란 마필이 있는데 레이스 자체가 여기가 빠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크로마이트처럼 포세이돈 블루도 앞선에 붙여 있다라면은 자 나름대로 끈기는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거죠. 이런 끈기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뭐 그에 뭐 타이거 K도 솔직히 제 책에는 지워져 있거든요. 타이거 K도.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장까지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겠고 자 서울 농부도 솔직히 지워져 있는 말이에요. 서울 농부도 지난번에 2선 최적으로 탔던 마필인데 편성이 워낙 약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등급의 준조 뭐 글로린 키나르든지 벌교 데스티노 이런 말들이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경주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마 7경주로 가겠습니다. 혼합 4군 1200m 11마리 접전입니다. 일단 K드래곤 이게 캐나다산 마필인데 이게 뭐 돌연변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데뷔전에서의 경주 능력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앞으로의 기대치를 좀 갖게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말이 물고 가는 힘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외산 마필인 것 같아요. 이번 경주에 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그냥 압도적인 선행 능력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4번마 티아라수아에 제가 물음표 표시를 3개를 해놨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포아주로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 이상으로 좀 버텨냈다. 왜냐면 그때 같이 뛰었던 이제 거센 빅맨이랑 이제 사바나건이란 마필 이거 같이 뛰죠 지금 두 마리가 좀 올라오는데 솔직히 20-30m만 더 있었으면은 무조건 넘어가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로가 뭐 바짝 메말라 있고 완연한 선행주로 깃털 같은 그런 포화주로의 흐름은 아니라는 점이 또 K드래곤은 지금 말이 더 좋아졌거든요 지금.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K드래곤도 쫓아갈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K드래곤이 제가 봤을 땐 더 좋아졌기 때문에 티아라수아가 또 마이야 기수의 특성상 K드래곤을 좀 쫓아가다가 자칫 오버페이스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이번에는 많은 인기를 모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자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좀 착차해서 좀 아쉬웠던 거센 빅맨이라든지 특히 7번 사바나건 같은 경우에는 직선에서
정말 한 발 고무줄 같은 탄력을 보여주는 데는 좀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좀 상당히 크다라는 거. 힘만 더 차면은 분명히 앞선에서 어느 정도 전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래저래 뭐 여기서 새우등 터질 말은 뭐 유부만 시드니 영웅이겠죠. 시드니 영웅이 지난번 1000m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말의 능력으로 본다라면은 호마들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좀 물렁물렁합니다. 능글능글하고요. 말 자체가. 그래서 시드니 영웅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진다. 거센 빅맨, 사바나건 이 두 마리를 K드래곤의 후착 파트너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총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이 혼전도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지금 계속 그 손이 가고요. 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막상 결론 나온 거를 놓고 보면은 쉽게 끝날 그런 경주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레이스예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지난번에 바람 불었던 무한 하르고 개바람 불었죠. 한마디로 바람만 불다가 그냥 사라졌고 저도 그 바람에 속았습니다. 그 바람에 속았고 자, 관악산 타이거도 휴양 갔다 와서 또 마방도 옮기고 좀 맛이 간 그런 느낌이고 자, 3번만 이제 위즈 리얼리티가 이제 선행을 꼭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모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선행 능력이 좋냐? 특별하게 선행 능력도 없고 선행도 기복이 좀 심하죠. 좀 선행을 가려면은 지금 1600 특성상 초반에 정말 많은 힘을 써야 되는데 자, 1600을 버텨낼 만한 능력을 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마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 서브가 위즈 리얼리티를 넘어서서 선행을 가겠죠. 그러니까 선행을 가서 버틸 만한 상황인 것이냐. 뭐 충분히 버틸 수도 있지만 거리로 따져보면 못 버틸 가능성도 있죠. 대한마번 정도죠. 대한마번. 뭐 쏜도스 한 발인데 지난번에 자 외곽덕을 턱턱히 받고 퍼플시나 걸음 아니 최근 컨디션 스팅제트가 좀 애매한 그런 마필이거든요. 애매한데 뭐냐면은 능력은 받쳐집니다. 능력은 받쳐주는데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근성으로 웅크렸다가 한 발 쓰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원페이스로 자기 그냥 걸음만 딱 전체적으로 그냥 힘으로만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라서 1600 거리 특성하고는 조금 어울리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팅제트도 대안 정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은 자 라이징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대 단점은 뭡니까? 너무 밑바닥에서 올라온다라는 건데 최근 모습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속 살려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라파이트를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57.5의 부담 중량인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스태미너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라이징모와 라파이트 이 방송에서 지금 복병마 헌터의 방송인데 이 복병마를 말하지 않고 인기마를 말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들 현장 가면은 라이징모와 라파이트가 복병마로 아마 분위기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히려 저는 의심보다 약간의 좀 믿음을 갖고 좀 공략할 만한 그런 마필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총 10마리가 출전하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승부 경주로 공략을 좀 해볼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지금 학산다 코스의 이제 승군전이라고 좀 미리 글을 적어놨습니다. 지금 학산다 코스가 지금 3등급에 처음으로 도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마죠 한마디로. 그만큼 지금 이 혼합 3등급의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울 구경주의 편성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약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떠밀려서 팔리는 그런 인기마다 아무래도 최근에 2등, 2등, 2등 3연속 2착이라는 그리고 뭐 질말들한테는 적긴 했습니다만 또 이겼을 때 그렇게 막 뭐 임팩트 있는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걸음은 또 아니었다라는 점. 아무튼 조금은 밋밋하다라는 마필이 승군전에 많은 인기.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죠. 자, 팔라티노가 허리 상태가 지금 직전에도 안 좋았고 지금도 100%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훈련 때의 좀 밋밋한다 모습이라면은 좀 편하게 가는 전개도 아니고 이런 말들도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다라는 거. 직선에서의 힘은 좋지만 언제든지 앞에서 말들이 능력을 보이면 올라오다 그냥 끝날 드림아너란 마필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자 외곽으로 밀려있는 뭐 비전 파워도 어설프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경주에 출전하는 10마리의 모든 마필들이 충분한 가능성과 충분한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여기는 이제 그 복병마 과연 그 주인공이 누군가를 잘 분석해느냐 분석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제 판단 그리고 제가 분석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복병마 그 이상을 넘어서 적어도 이번 편성에서는 자 능력마로 와 얘가 이 정도의 능력이었어? 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저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 자 이번 서울 구경주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서울 경마 이제 토요 야간 경마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출발 시간이 여러분들 20시입니다. 20시. 예, 좀 라이트가 켜지고 자 늦은 멋진 늦지만 좀 멋진 야간 경마를 좀 관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1800m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태평히어로가 지난번에 졌던 이유가 뭐 2000m라는 경주 거리도 있었지만 3등급에서 올라와서 2등급에 좀 현실의 벽보다는 흐름의 벽을 능력의 벽을 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경주 흐름 빠르기에 조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지 못했다. 자 이번엔 다시 거리 1800으로 줄였고 뭐 다시 2등급에 적응된 경주 흐름을 띄기 때문에 태평요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또 많이 이기고 1등급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마필이면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뭐 상대마로 팔리는 뭐 만대로도 최근에 꾸준한 경주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또 만대로의 단점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계속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는 있지만 뭔가 직선에서의 결정력이 조금은 맹한 느낌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음을 항상 다 뛰는데 상대적인 결과가 의외로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좀 앞에 말들이 무뎌지면은 상대적으로 추입이 좋아 보이고 앞에 말들이 좀 잘 뛰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무딘 걸음 좀 뭔가 부족한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도 자력이라는 말을 좀 붙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태평히어로의 자 만대로 중간에 그 틈을 파고들 만한 마필들이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서 그래서 만대로는 우리가 승식 활용이라는 다양한 승식을 통해서 좀 편하게 공략해 볼 정도의 가능성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야 여기 지금 불의 날개란 마필이 전혀 인기를 지금 모으진 못하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스포츠 조선배 자 이세마 특별 경주 아니었습니까? 뭐 스폰서 대상 경주였는데 저는 뭐 지난번에 솔직히 다른 말들한테도 좀 관심이 가 있어서 전혀 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자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불의 날개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4월 달에 분명히 마방에서 빅토르도 타고 와서 야 이 말이 지금 전성기 나이 접어들면서
뭔가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스포츠 조선배에 출전했다라고 보는데 결과로 보면은 형편은 없었죠. 근데 말 뛰는 거를 제가 자세하게 봤는데 말이 못 뛴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능력 밖의 말들을 상대로 정말로 끈끈하고 정말 좀 타이트한 그런 결과를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상당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직전의 결과가 뭐 순위로 따지면 형편없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질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마필이 불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의 날개 좀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여러분들께 꼭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불의 날개고요. 뭐 머스탱 파워도 주로 흐름에 따라서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마필이면 좀 틀림이 없겠고, 자 맥을데이가 이제 뭐 언제 올라오냐의 싸움이긴 한데 뭐 생각처럼 쉽게 좀 가볍게 뭐 우리가 편안하게 지켜볼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태평 히어로는 뭐 인정할 만한 그런 마필이면은 뭐 두말할 거 없고 불의 날개 정말 불꽃 취입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모든 설명을 또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 또 이 방송을 촬영하는데 정말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